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농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직접 딸기를 판매하는 거. 평당 거의 한 30만 원이 넘게 소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얻고 있는 농장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 200명에서 280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는데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방문하시지 않을까? 농장 수익으로는 한 2억 조금 넘어가는 농장입니다. 네, 저희는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건강한 딸기를 바탕으로 체험농장을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는 피크니코의 오성일입니다. 처음부터 체험 농장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컨텐츠를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딸기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고 계시나요? 딸기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농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직접 딸기를 판매하는 거. 저희 농장이 딸기 양이 워낙 많이 나와요. 네, 같은 평수에 비해서 워낙 많은 이제 수확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다 체험으로 팔기에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좋은 품질의 딸기는 아이들이 체험으로 많이 따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가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직거래 판매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농장은 부지가 한 2,2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1,000평 정도가 지금 온실이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800평이 이제 딸기를 재배하는 공간, 한 200평 정도가 약간의 휴식 공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동수로는 7연동이에요. 근데 짧은 온실을 쓰고 있어가지고 한 1,000평 좀 넘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강한 딸기를 재배하기 위한 육묘장, 또 이제 제가 딸기 강의라던가 스마트팜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육묘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평 좀 안 되게요. 네, 지금 들어가시죠. 키즈 카페처럼 바뀌는 네, 키즈 카페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은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희는 키즈 카페는 아니고 식당에 있는 놀이 정글짐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하려고 뭐 한다? 네. 백곡선 저기상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따라왔어요. 선생님하고 약속 조금만 더 할게. 우리 친구들 딸기 꼭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딸기 꼭지 잡고 먹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끝난 건가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몇 시간 동안 딸기 따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아이들 한 20분 동안 딸기 따먹고 놀고 이렇게 할 거고요. 사진 찍고. 네.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네, 매년 오고 있고요. 벌써 4년째 방문하고 계시네요. 다른 데는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따야 돼, 막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여기 앞에서 할 말 다 해놓고 얘들아 들어가, 약속 지켜, 그러고 그다음부터 개입을 안 하는. 딸기 밭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네, 잘할 수 있는데,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저하고 약속한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속 잘 지키리라 믿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나요? 많죠. 일단 아이들이 막 밑으로 다니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안전에 관련한 게 제일 걱정이 되고, 이제 딸기를 가끔 딸기가 달려 있으면 아기들 키에서 이렇게 가서 밑에서 이렇게 쥐가 먹듯이 이렇게 쪼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안 대고. 엄마들이 그런 걸 시킨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이들의 손만 닿아도 얘네는 다 곰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인지 서로 하는 약속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원장님. 왕관님. 네. 유치원에서 많이 네, 기본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요. 문화센터나 다문화센터, 돌봄센터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최근에 태권도가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주마다 한 200명 단위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으로. 고라니 떼가 왔다 갔다 오고 딸기, 빨갰던 딸기가 그날 갑자기 다 없어지는 뭐 이런 경험도 많이 하지만 또 그만큼 맛있게 먹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농사를 열심히 짓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을 때가 제일 좋죠. 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오전은 일단 끝났고요. 네. 이제 또 오후 해야죠. 네. 오후는 이제 농작업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장 전반적인 청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 평소에는 오후에도 이제 보통 1개월 정도 더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에 보통 몇 팀 정도가 오나요? 대관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팀, 단체 기준에서. 그런데 개인 가족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주말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올 수 있는 날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게 토요일 하루 아니면 일요일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보통 한 200명에서 280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는데 팀으로 치면 한 60팀에서 80팀
네, 좀 많을 때는 뭐 90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주말에. 주말에요. 정신없이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시간에 한 열 몇 팀씩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팀과 다음 팀이 일부 겹쳤다가 그 다음 팀 오기 전에 또 그 전 팀은 나가고 계속 이렇게 교차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농장 안에서는 번잡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딸기 따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 따먹으면은 곰팡이균이 터져서 농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오기 체험을 하고 있고요.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아니면 딸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철판 아이스크림. 네, 거기에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먹는다던가 딸기 화분을 심어서 가져갑니다. 딸기 화분을 저희가 농장에서 키우던 거를 그대로 심어서 가져가게 되면 집에 가서 한 30일 후면은 딸기가 돼요. 아이들이 직접 그런 생태 체험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체험 농장이라면은 딸기 퀄리티에 조금 덜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선배들하고 이제 다 만나서 대화만 해도 딸기 꽃 덜 따라. 그래서 딸기를 많이 달아놔야 잘게 나와도 아이들 그거 따먹어도 괜찮잖아. 체험농장 그렇게 운영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체험농장이니까 더 큰 딸기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더 A급, 더 S급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희는 조금 더 꽃을 많이 딴다던가 딸기를 좀 더 크게 키운다던가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운다던가 이런 것에 집중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매출은 더 그분들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운영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말 기준에서는 6명, 6명에서 7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재배 인력 포함해서 한 3명, 4명 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아이들한테는 디폴트 값으로 딸기 따기 하는 딸기 팩이 포함된 금액,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보통 책정을 하고 있고요. 어른들한테는 딸기 팩이 포함되지 않고 딸기 음료를 대신 드실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해서 10,000원에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농장 수익으로는 한 2억 조금 넘어가는 농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돈으로 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딸기 재배하는 공간에서 봤을 때는 한 70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평당 거의 한 30만 원이 넘게 소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얻고 있는 농장 중에 하나예요. 체험 농장 할 수 있을까요? 일본적인 체험 농장들도 다 딸기 농장 하시다가 체험 농장 하시니까 뭐 못할 건 없죠.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딸기 베드의 높이라던가 길이라던가 뭐 통로의 넓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맞춰서 체험했을 때 이 정도 폭은 돼야지 아이들이 다니면서 부대끼지 않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 높이 이상 가면은 아이들이 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정도 높이에서 맞춰서 베드를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체험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어질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은 딸기 체험농장 말고 뭐 사과농장, 뭐 이렇게 감귤농장 이런 데도 가게 되는데 그 장목이 아직은 굉장히 제한돼요. 컨텐츠들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장미 농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장들에 대한 방문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체험 농장 시장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저희 체험 농장들도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100%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있어서 그 마케팅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전략이 빠지고 광고 영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농장의 정체성 자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딸기 체험 농장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를 공부를 안 하세요. 체험 농장, 그러니까 어떻게 놀이터를 잘 만들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할지, 저는 정확히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키즈 카페 하시라고. 체험 농장을 하실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키즈 카페 차리시거나 캠핑장을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면서 농지를 통해서 불법의 요소를 많이 저지른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딸기 농사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주객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주 창업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은 재배에 있다. 농사의 기본은 철저하게 농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보다는 재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재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오는 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와 시골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골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떤 농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좋은 경험이네, 아,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 했을 때 그때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재배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배했고요. 내 딸이 먹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먹었을 때 안전하도록 그렇게 재배했고요. 500g 따서 정확히 500g 맞추시면 한 팩 더 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20초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네요. 네.